MC넥스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8.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6.2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것이 그 회사 기준으로는 성적이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은 8,530억 원을 달성해서 4.3% 증가했어요. 그런데 재고자산이 그 규모는 작지만은 73.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에서부터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도 37.3%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스루풋 회계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1%가 증가했어요. 자, 매출액 증가는 4.3%니까 그 재료비가 5.1% 증가했으니까 이 차이만큼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도 줄었고 스루풋율도 0.7%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6.8%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거의 10%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11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2,7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매출액이 21년도에 크게 감소했는데 회사의 조치는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 화법을 쓰면서 그 분석한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MC 넥스에 대해서 이 3월 23일 날 산업자원부에서 소부장이라는 게 소재, 부품, 장비의 약자로 쓰고 있죠. 어떤 기업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서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이신 모양입니다. 과연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궁금한 게 아니고 과연 꼭 이런 데 나가서 꼭 상을 받아야 되겠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느낌입니다. 글로벌 탑이라는 스페셜리스트, 이게 스페셜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한다면은 2021년에 매출이 크게 떨어졌고 조금 만회하는 정도. 2022년도에 아까 매출이 4.3% 증가했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보다는 계속 2022년도 실적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8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 효과라는 말을 썼어요. 그 변동이라고 보통 변동액까지만 쓰는데 이게 이 마이너스 45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음 장에 좀 검증을 해보기로 하고요. 재고자산의 매입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매출원가 재료비 ABC를 더한 건데요. 5.1%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6.8%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 실적보다 크게 좋아진 거는 없고, 비용 증가가 조금씩 더 됐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그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비가 금액상으로는 28.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 비율로는 소유점 한 자리까지 뽑아보면 0.6%가 상승을 했으면은 그 정도 포션만큼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을 거라고 2차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추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역으로 모순되는 그런 추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모순되는 것들이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에서 벌써 나오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는 언클리어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은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와 PQ 생산 재료비의 그 차이하고 일치를 하고요. 이것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 이렇게 보면은 총 제조 비용 차이는 이제 그 보이는데 전체 재고 자산이니까 나머지 WCAI인 재고 자산들의 그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갭투로 그 5,5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추적하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현금 흐름표 쪽으로 보면은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일치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이거든요. 플러스는 손실액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표현된 건 환입액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쓸데없이 그 평가 손실을 잡았다가 다시 환입을 잡았다가 뭐 이런 일들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수준입니다만 뭐 회계 기준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는 모르겠고 솔직히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조정 작업을 해서 왜 그 회계를 그 복잡하고 이렇게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회사의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도 알겠고 요 금액이 일치하니까 회사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장부가격으로 한 게 아니고 취득가격으로 이걸 표시했고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재고자산 명세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해가지고 장부가격으로 그 원가 계산을 하는 거지 왜 그 비성분에는 취득가격으로 하는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그 재고가 38억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장부상으로 38억만 감소해야 되는데 45억이 감소한 거로 마이너스로 표현되니까 그러니까 6억 5,400만 원어치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익을 더 증가시키려고 했다. 그런 의혹을 받게 되는 거죠.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는 285억 원대로서 8.8%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5명을 감소시켰습니다. 2020년도가 1조가 넘는 데에서 갑자기 2021년도에 8천억대로 한 2천억대가 떨어지면서 직원들을 줄이질 못했는데 결국은 2022년도에 와서 한 25명을 그 감축을 시켰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 연봉이 좀 1인당 연봉은 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균 인당 평균 매출액은 10.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만 비교하더라도 인건비가 8.8% 올랐는데 매출액을 10.4% 증가시켜 줬다면은 또는 그 인당 평균으로 봐서 그 요것도 그러면 비율을 한번 내보면은 1인당 평균 임금의 이거 다음번에는 여기 비율도 내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저건 이 상승을 했을 텐데 그 이 평균 매출액은 더 실적이 높게끔 더 노력들을 해서 25명이 줄어들었지만은 인당 평균 매출액은 더 노력을 해서 매출액은 증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86.2회전으로 55회전이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슬픈율도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만은 투명회계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급상승이나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어야 됨을 회사는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입증 추론 중 원재료 가격 상승은 T손익에서의 1차 추론과 동일하나 2차 비성분에서의 추론과는 모순되며 1에서 3단계 투명성 검증에서 갭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09억 원대가 투자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464억 원이 크게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 종속기업 비율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투하자본에 따라서 비율이 좀 변동을 하는 거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523억 원의 현금 수익률로는 113.9%로 2.5% 상승을 했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잉여 현금흐름은 이익배당이 우선이겠지만은 여기 참고적으로 표시한 대로 이 156억 원의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이 있고 처분한다는 것은 매각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 주식을 매각하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이게 나간다 그러면 처분이 아니고 그 주식 매입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됩니다만은 조금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 156억 원의 그 주주잉여 현금이 흘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FEM 최종 188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되었다. 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못하냐 그러면은 자본적 투자가 309억 원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매우 미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은 430.8%로 전년보다 16.7%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변동 변수를 적용해서 예측을 해본다면은 한 9천억 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재고가 25%가 증가한다는 전제를 깔면은 한 15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재고를 30%까지 떨어뜨려 본다. 왜냐면 재고 회전율이 좀 더 느리고 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생산을 하지 않고 팔릴 수 있는 것만 팔아가지고 재고를 줄여봐라. 이렇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실제 재고가 줄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거꾸로 9,999만 원, 거의 100만 원, 150만 원이 한 100만 원 선으로 크게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거죠. 스로포트 회계 관점에서는 89만 6천 원의 견적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단품 납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89만 5천 원에 납품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원가 회계보다는 한 5천 원 싸게 그 대신 그 회전율이 과거 년도에는 더 높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100회전까지만 해보자. 16% 증분을 시킨다면은 원가 회계에서 수준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211억 원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주 내역으로서 이 시가는 29,9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2,050원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 주식 인원수인가요? 아니 인원수는 아까 얘기를 했고 장부 가격 대비 161%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그 민동욱 씨가 25.2%, 외국인이 7.4%, 46%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